사이킥 어퍼레이터스라는 건 우리가 보통 정신기구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이드의 마음의 기구에 대한 사이킥 어퍼레이터스에 대한 이론을 두 가지로 나누어요. 첫 번째 걸 토포그래픽 티어리라고 하는데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걸 스트럭처럴 티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조 이론. 근데 어떤 분들은 둘 다를 스트럭처럴 티어리라고 해요. 두 가지 다 구조 이론인데 1차 구조 이론, 2차 구조 이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1차의 구조 이론이라고 하는 토포그래픽 티어리는 이분의 가장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인 꿈 분석이라는 책, The Interpretation of Dreams라는 1900년에 출판된 책에서 그 책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마음의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마음을 여러 영역으로 나누는 이런 이론을 세우기 시작하셨는데 1900년에서 1915년까지 또 다른 나중에 또 논문도 나오고 이렇게 보강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분의 완성된 어떤 마음의 구조, 최초의 마음의 구조 이론에서는 우선 이분은 무의식의 세계를 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으로만 구별하는 것보다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의식에 없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하나는 프리컨셔스라는 개념과 언컨셔스라는 개념을 나누어서 세 가지 시스템을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을 세 가지 어떤 시스템이나 세 영역으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여기서는 UCS라는 개념하고 PCS라는 개념인데 UCS라는 게 UCS Unconscious Proper라고 할까요? 같은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무의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무언가 억압되어 있는 것, 의식으로 오지 못하도록 무언가가 적극적인 방해가 있어서 의식으로 오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신의 영역들, 정신의 내용물, 어떤 정신적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걸 The Unconscious라고 UCS, 시스템 UCS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 의식에 다가오지 못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하면은 바로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프리컨셔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전의식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전의식과 순수한 의미에서 무의식 이 둘로 나누고 이분이 시스템 CS라고 하는 것은 conscious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conscious나 consciousness라는 개념으로 CS를 썼는데 우리 마음속에 의식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세계와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세계 중에 두 가지를 나누는데 하나는 뭔가 적극적인 방해가 있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무의식의 영역이 있고 어떤 전의식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바로 의식화할 수 있는 영역을 전의식이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분은 한편에서는 PCS라고 하는 게 전의식이니까 무의식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CS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세계와 전의식 PCS 세계가 오히려 더 가깝죠. 의식에 있는 것이 조금 있으면 무의식으로 가는데 이 무의식은 전의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조금 전에 어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내가 가끔 우리 그러죠. 내가 무슨 생각했었지? 내가 뭘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 순간에는 내 의식이 없죠.
그래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가 있다고 하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숨기고 싶고 내 무의식이 부끄럽거나 고통스럽거나 이래서 억압한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걸 그냥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건 전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 내가 아까 이 생각했었지 하는 거 봐서 전의식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의식과 의식이 사실은 굉장히 가깝다고 해서 CS-PCS 뭐 이렇게 해서 얘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UCS 고유한 의미에서 무의식의 세계와 의식 전의식 합친 의식 전의식의 세계를 unconscious라고 하는 UCS의 세계와 뭐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기도 한다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이게 의식화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전의식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의식과 전의식을 어떤 여러분의 논문 속에서 의식화한다고 하는 것, 의식과 전의식을 별로 구별해서 쓰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전의식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어텐션을 주면 의식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의식에 있는 거나 의식에 있는 것은 같은 레벨이다. 억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둘로 나누고 의식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성질이 같은 것으로 보면 CS, PCS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unconscious 그러니까 UCS하고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UCS, PCS, CS 이런 개념을 실제 꿈 분석을 읽어보면 이런 용어를 써요. 우리가 얘기하는 conscious, pre-conscious 이렇게 쓰지 않고 시스템 UCS, 시스템 PCS, 시스템 CS라는 이런 약자 비슷한 것 마치 우리가 어떤 수학책이나 이런 데서 쓰는 기호처럼 쓰고 있어요. 이런 표현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비혼을 우리가 다음 학기에 공부한 비혼은 많은 이런 기호 같은 것을 쓰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무슨 방정식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매스매티션인지 수학자인지 화학자인지 우리 이제 원소 기호표 같은 것을 자기 정신분석 책에 이렇게 표지에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래서 이 비혼을 잘 이해해서 가르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생각이에요. 근데 비혼은 원서를 가지고 내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원서만 가지고 읽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하고 꼭 공부할 책은 뭐냐면 비혼의 제자 중에 제임스 그로스슈타인, 그로스슈타인이 이 비혼의 직제자예요. 그러니까 비혼을 가장 깊이 가까이서 근접한 사람이 이해한 비혼이에요. 근데 어떠면은 프로이드한테 들어서 프로이드를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프로이드가 계속 자기도 자기 마음이 변하니까. 근데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 프로이드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그럴 거예요. 저 교수님이 전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얘기하지? 왔다 갔다 하네? 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의식의 세계가 우리를 개인을 점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의식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주위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적까지 꿰뚫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가 본 스승이 어쩌면 그 스승이 자기를 이해한 것보다 더 잘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자기의 무의식이 뭘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주위에서 보면 아 이분은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이분의 글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갔구나. 그리고 이러한 이론이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어느 한 사람의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 처음 그분을 직접 대면하기 어려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로스슈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비혼. 그래서 비혼을 이해하는데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이분을 영성가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그러시죠.
정신분석가로 이해하는 분도 있고 철학자로 이해하는 분도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원불교로 이해. 그렇죠. 오라는 개념 때문에. 이어진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각자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이분의 태어난 배경이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인도에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영향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선 프로이드가 쓴 꿈 분석에서 나왔던 이 이론이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 무의식의 세계는 요즘 전의식 까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드물지만 이게 첫 번째 토포그래픽 띠어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하냐면 마음을 이런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눴다고 이렇게 그래픽하게 생각을 하면 우리 땅이 이만큼 있으면 한쪽은 무의식, 한쪽은 전의식, 한쪽은 의식이다고 이렇게 마치 어떤 지역을 상분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눈 것처럼 이렇게 이해했다고 그래서 지정학적인 토포그래피컬 띠어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의 어떤 영역이다, 지역이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정학적 이론이라고 부르게 된 배경이 이렇고 마음을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다. 그렇다면 아마 프로이드가 썼던 원문 속에 이런 게 나와 있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처음에 거기 가면 응접실 있잖아. 예. 밖에서 들어갈 때 현관하고 현관에서 응접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것하고 그 안에 같은 집 안에 있지만 전실과 후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의식과 의식이라는 그 밖에 있는 걸 무의식이다. 이제 이렇게 리전을 나누어서 생각한다. 이래서 지정학적 이론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정신분석을 처음에 이렇게 이해를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눈 거죠. 전의식과 의식과 무의식. 그래서 이때 나온 이론이면 우리가 병리적인 거 뭐냐면 무의식적인 것이 병리적으로 봤어요. 무의식 세계에 있는 것. 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거라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으로 가져오면 낫는다. 이렇게 초기 개념들이죠. 그런데 프로이드의 얘기들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저기 주워 듣다 보니까 프로이드의 마지막 입장이 뭔지를 잘 모르고 초기에 있었던 이론이 마지막까지 절대적으로 거기에 매달렸는지 아니면 그건 하나의 중간 이론이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식별들이 우리가 얻기가 쉽지 않겠죠. 네. 실제 테크닉적인 면에서 이때는 무의식이 의식화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꿈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의식하면은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의식하면서도 극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나중에 이고 사이클러지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이드 사이클러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의식을 어떻게 해서 무의식에 접근하느냐 하는 쪽에서 본 거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를 접근해서 의식화하면은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것이 하나의 모토 비슷한 이런 상황이 초기의 이론들이죠. 그래서 이때 무의식에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depth psychology라고 심층 심리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그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심리학이라는 개념에서 depth psychology라는 용어가 나옵니다.